이거 너 유튜브에 올릴 건데 너 얼굴 나오면 안 되지 너. 알았어요. 어? 너 직장 다니고 있어서. 비켜줘? 아니야. 그냥 얼굴 내보내려고.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펜션 사업을 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막 펜션 사업을 시작한 친구를 도와주는 셈 치고 제값 다 치르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해 공짜로 재워달라고 조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참 부탁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객실을 내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방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꽤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10년 만에 펜션 사업 소식을 듣고 방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장에 놀러 오는 겁니다. 엄연히 펜션은 사업 등록이 된 사업장이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내가 운영하는 펜션이 집이 아니라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방을 쉽게 달라는 말을 안 할 텐데 아직 펜션과 민박을 혼동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식당을 오픈하면 공짜나 할인가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펜션을 오픈하면 공짜나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펜션은 방만 내주면 되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한 팀을 받더라도 전기료나 세탁물 교체비, 청소비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몇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대 시설이 없고 사업주가 직접 청소하면서 운영하는 펜션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부대 시설이 다양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풀빌라나 온수 수영장, 대형 카페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 난방, 청소 및 세탁 관리비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펜션은 풀장의 난방을 포함해서 한 팀 관리비로만 15만 원 이상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게 됐지만 실제로 많은 펜션 창업 예정자들이 지인은 어디까지 할인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펜션이 오픈될 시점이 되면 모든 지인들에게 펜션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펜션 오픈 기념으로 화환이나 선물 같은 건 사양할 테니까 펜션에 예약을 하고 방을 좀 팔아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펜션 업주를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펜션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가급적 주말을 피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펜션이 주말 장사라 주말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주말에 와봐야 자신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 참 속보이는 짓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서로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1년 중 언제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고마운 지인이 있다면 그건 사업주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인들을 초대해서 공짜로 객실을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펜션이 오픈된 후에 가까운 지인들을 드문드문 불러서 펜션에서 바베큐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펜션이 어떤지를 묻는 펜션 사장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펜션에 대한 명확한 평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찾아오는 지인들을 통해서는 펜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롤플레잉은 하기가 힘듭니다. 펜션 사업주가 제대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지 테스트는 모든 객실을 풀로 채운 후에 롤플레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바빠지는지, 일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이 오픈하게 되면
진짜 손님들을 객실을 채우기 전에 지인들을 한날에 모두 불러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객실이 10개라면 10개 객실을 한날에 모두 지인들로 채우고 저녁 시간에 모두 바베큐를 한 번에 해드립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만약 정신없는 바베큐 시간 중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때 지인들한테 이번은 공짜이니까 다음부터는 객실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좋습니다. 사람 사는 게 결국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11시에 똑같이 퇴실을 시킵니다. 그리고 객실 전체를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컨설팅을 하는 펜션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펜션 객실은 7개입니다. 객실 수가 작지만 복층으로 된 객실이 조금 큰 펜션입니다. 펜션 사장은 처음에는 꽤 의욕이 넘쳐서 돈도 아낄 겸 청소 인력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연휴에는 모든 객실이 다 찼었고 다음날 객실을 청소하는데 손님이 퇴실하고 4시간 동안 4개의 객실을 청소하는 게 한계였다고 합니다. 청소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큰 객실을 청소해보는 것도 실제 상황에서 꼭 한번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말에는 생각보다 꽤 바쁩니다. 만약 만실이 된다면 베테랑 펜션 운영자들도 헉헉거리면서 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불러도 함께 응대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는 장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펜션을 찾는 지인이 있다면 약간의 할인과 추가 인원 할인이나 바베큐 같은 것들을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응대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기준에 15만원짜리 객실을 선택하고 자녀들까지 2인이 더 들어왔다면 1인 추가 요금 15,000원 정도를 2명으로 환산해서 3만원을 더합니다. 거기에 바베큐까지 해준다면 2만원을 더해서 총 합의 정상가가 20만원이 됩니다. 지인에게 전체 금액을 알려주고 10만원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각자의 펜션 운영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불평이나 섭섭하다는 소리를 하는 지인이 있다면 안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와 펜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한 지인들에게 나중에 공짜로 퍼주더라도 일단 사업장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선을 그었다가 사이만 안 좋아지고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전에 미리 지인들에게 공짜로 투숙이 가능한 날짜를 공지해주고 할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